자, 가보자고. 1번은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 숫자 1, 2, 3, 4, 5, 6, 7, 8이 적힌 카드가 각 숫자별로 4장 이상씩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4장 이상씩 있으면 당연히 여러 장의 카드를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4장 이상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이 적혀있는 상자가 있어. 근데 각 상자의 숫자에 적힌 한 장의 카드를 이제 넣을 때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숫자 n이 적힌 카드에 넣는 적힌 숫자를 AN이라고 하는데, 근데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카드를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의 p제곱일 때 자연수 p를 구하시오. 자, 일단 n이 홀수이면 AN이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1번 상자, 3번 상자, 5번 상자, 7번 상자에는 홀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 3, 5, 7만 넣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n이 짝수이면 AN은 짝수야. 그러니까 2번 상자랑 4번, 6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짝수만 넣을 수 있는데 A2에서 2를 더한 것보다 A8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지금 상황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결국 A1이랑 A3이랑 A5랑 A7은 어차피 홀수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고 3, 5, 7 다 들어가야 되죠. 얘도 1, 3, 5, 7 다 들어가야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왜? 각자 4장 이상씩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일 거 아니야. 홀수니까. 다 곱하시면 일단 4의 4제곱이 홀수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해하셔버려요? 자, 그 다음에 A2가 있을 거고 A4가 있을 거고 A6이 있을 거고 A8이 있을 건데 이 4개의 상자 중에서 지금 조건이 달려있는 상자는 A2와 A8밖에 없으신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A4랑 A6은 자유예요. 짝수를 아무거나 넣으면 돼. A2와 A8만 지금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자. 그치? 얘가 2라면 2에서 2를 추가로 더한 4보다 A8이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는 거지. 3개가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A2 자리에 만약에 4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4에서 2를 더한 6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6이 오거나 또는 8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A2 자리에 6이 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는 8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A2 자리에 8은 올 수가 없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2이면서 얘가 4이면서 여기에는 2, 4, 6, 8, 2, 4, 6, 8 있으니까 16개죠. 얘가 2이면서 얘가 6이면 여기도 2, 4, 6, 8, 2, 4, 6, 8이니까 16개죠. 그치? 결국 얘는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건 4개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4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개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4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자,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4개예요. A4랑 A6은 자유의 몸이야. 아무런 조건도 안 달려있어. 4개고 4개고 여기 2개 올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4의 제곱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6이면 얘가 8로 고정되는 거니까 여기만 자유롭게 4개 4개 있으니까 얘는 그냥 4의 제곱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 뭐 해줘야 돼? 더해 주셔야 되죠. 겹치지 않는 경우잖아. 다 다른 경우잖아. 얘랑 얘 더하면 6 곱하기 4의 제곱이 될 건데 얘랑은 뭐가 돼야 될까?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홀수 번째를 놓으면서 그에 잇따라서 짝수 번째가 결정되는 게 총 이만큼 있으니까 둘이 곱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총 계산하면 6 곱하기 4의 6제곱이고 그러면 6 곱하기 2의 12제곱이고요. 근데 저쪽에는 마지막에 3 곱하기 2의 p제곱 되어 있으니까 얘를 2 곱하기 3으로 분리하시면 3 곱하기 2의 13제곱이 나와서 p라는 값이 결국 1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홀수 번째는 어차피 홀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 4장 이상 있으니까 1357 가능, 1357 가능, 1357 가능, 1357 가능. 4의 4제곱. 짝수 번째 항은 짝수만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얘와 얘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2가 오면 4, 6, 8 가능, 4가 오면 6, 8 가능, 6이 오면 8 가능인 상태. 자, 이 상황에서 여기와 여기는 그냥 항상 4가지씩이 다 가능하지만
얘는 3가지 있고요. 4가지, 4가지 가능하지만 얘 2가지 있고 4가지, 4가지 가능하지만 얘 1가지밖에 없으니까 셋을 더해주시면 얘가 나오시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P가 13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일단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셔서 얘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해보고 계세요. 그리고 쌤이 힌트를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분명히 쌤이 수업 시간에 한 번은 다뤘습니다.
자, 얘들아, 문제 한번 보자. 일단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에서 B로 이동을 먼저 시작을 할 거야. 그치? 근데 A에서 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P라는 지점에 도달하면 얘가 마음을 바꿔서 C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일단 A에서 출발해서 B로 이동하는 경로를 먼저 가다가요, P라는 점을 만나게 되면 C로 이동할 거지만 P라는 점을 만나지 않게 되면 그냥 B로 계속 갈 거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체크를 할 거고, 쌤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설명한 적이 있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길에는요, 무조건 이왕이면 P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어서 2점, 2점, P, 그 다음 Z점까지 해서 4개의 점을 설정해놨어.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이 4가지 점 중에 한 점은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얘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X를 지난 점은 절대 Y나 P나 Z를 안 지날 거야. 너희가 일단 만약에 X에 도착을 해봐. 그러면 얘에서 1로 가면 되는데 Y랑 P랑 Z를 지날까? 절대 안 지나겠지. 자, 왜? 우리가 진행할 동선은 오른쪽이랑 위밖에 사용 안 할 건데, 자, 얘를 지나게 되면 Y, P, Z를 지나려면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따라서 X를 지난 점은 절대 나머지 점을 지나지 않고요, Y를 지난 점도 당연히 나머지 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Y를 지났는데 P를 지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내려가야 되니까. Y를 지났는데 X를 지난다?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내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X를 지나거나 Y를 지나거나 P를 지나거나 Z를 지나거나 넷 중 하나고, 절대 중간에 겹치는 건 없고 한 점을 지나게 되면 다른 점은 절대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B까지 안전하게 가려면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X, Y, Z를 거쳐서 B로 가게 되면 얘는 B로 갈 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M이란 것, 즉 A에서 B로 이제 가기 위한 방법은 X를 거쳐 가거나 Y를 거쳐 가거나 Z를 거쳐 가는 방법이 전부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A에서 X까지 이동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2칸을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5칸을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근데 가는 순서는 내 맘대로인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 맘대로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해줘야 돼? 배열해줘야 되는 거죠. 배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 5팩분의 7팩이지만 쌤은 조합을 더 선호해서 총 7가지의 자리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2자리만 정해준다는 생각으로 7C를 했어요. 이건 내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너희 취향대로 해도 상관없으나 쌤은 조합이 더 훗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도착하고 나면 X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을 곱한 거야. 그래서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전체 21가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Z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 점이랑 이 점은 지금 뭐니? 대칭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방법이랑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방법은 똑같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도 한 가지잖아. 똑같이 2팩, 5팩분의 7팩이니까 Z를 거쳐 가는 방법도 똑같이 21개가 있겠지. 그럼 이제 Y를 거쳐 가는 방법은 좀 다를 건데, Y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되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야 되니까 얘는 좀 다르죠. 3팩, 4팩분의 7팩이기 때문에 7C3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도 1이 아니고 뭐냐면 Y에서 B로 가려면 방법의 수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이니까 위로 1번, 오른쪽 2번. 그럼 또 2팩분의 3팩이니까 3가지인 게 맞지. 그치? 3C1. 그러면 3C1이니까 얘까지 곱해주면 얘가 105가지가 나오겠죠. 다 더하면 147가지의 방법으로 A에서 B로 가게 되겠네. 그래서 M은 147이 나옵니다. 괜찮아 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을 한번 볼게. N이라는 건 뭐냐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인데, A에서 그냥 바로 C로 갈 일은 없어요. 그치? 얘는 목적지가 B야. 근데 만약에 P를 만나게 되면 그때 목적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A에서 그냥 C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A를 거쳐서 이제 B로 가다가 마침 얘가 P에 도착하게 되면 마음을 고쳐먹고 C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체크하고 여기 도착하면 여기로 갈 거니까 걔를 체크하겠죠.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A에서 P를 거치고 P에 도착하는 순간 목적지가 C로 바뀌는데, 자, 얘를 계산하면 A에서 P로 갈 거면 아까 A에서 Y로 가는 거와 똑같죠?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입니다.
오른쪽 4칸, 위로 3칸이니까 어차피 73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동일하나? 자, 이 P라는 지점에서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왼쪽 4칸에 위 2칸을 이렇게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6C2로 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6C가 곱해지면 30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525가 나올 거예요. 자, 얘가 N이고요. 쟤가 M인데 자, 뺀 것을 절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N에서 M을 이렇게 빼시면 되죠. 정답은 378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2번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으로 우리가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재밌는 문제가 될 건데 시간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일단 해보십시오. 네, 괜찮니? 파일에는 있을 거야. 지금 데스크에 누가 계신가? 아무도 없어? 지금 당장? 괜찮아? 꼭 필요하면 얘기해. 답이 몇이야? 5번?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 8개의 정수 A1부터 A8까지가 있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가조건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I, AI-1, AI-2가 대입되면 i가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AI가 0이거나 또는 AI가 1이거나 또는 AI가 2여야지만 얘가 0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1도 0, 1, 2, 3개의 후보가 있는 거고 A2도 0, 1, 2, 3개, A3도 0, 1, 2 해서 A8까지 다 0, 1, 2 중에서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겠지. 이해하고 계시겠니? 따라서 내가 어떤 판단할 수가 있냐면 과연 0이 몇 개일까? 그 다음에 1이 몇 개일까? 2가 몇 개일까를 생각해보면 0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 1의 개수를 Y개라고 두고 2의 개수를 Z개라고 두면 셋을 다 더한 것은 무조건 8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 8개가 있잖아. 그럼 0의 개수와 1의 개수와 2의 개수를 합치면 당연히 8개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8개의 숫자를 다 합친 그것도 8이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들 중에서 만약에 0이 7개나 있어. 예를 들어서 0이 7개야. 그리고 하나가 1이야. 그럼 더했을 때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들 중에서 0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0은 어차피 합해봤자 0이니까 0의 개수는 반영되지 않겠죠. 맞아? 0은 반영 안 시켜도 돼. 근데 1이 만약에 Y개에 있다면 이들 중에서 Y개가 1이라면 Y만큼이 더해지겠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2의 개수가 Z라면 2가 Z개에 있으면 2Z만큼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A1부터 A8까지 다 더한다는 얘기는 0은 어차피 더해져도 플러스가 안 되고 1이 Y개에 있으니까 Y가 더해지고 2가 Z개에 있으니까 2Z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걔가 역시 또 뭐다? 8이라고 정보를 준 거야. 그럼 내가 이 둘만 간단하게 연립해보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딱 빼면 X-Z가 0이니까 X의 개수와 Z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봐봐. 0, 8, 0이 있는 거야.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1만 8개가 있으니까 1, 1, 1, 1, 1, 1 다 더해서 8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X가 1개고 Z, 2도 1개고 나머지 1이 6개면 1이 6번 더해지고 0은 1개 있는데 안 더해지고 2가 1개 있으니까 2가 더해져서 8이 또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2, 4, 2는 어차피 0개수니까 안 더해지고 0이 2개 있어봤자? 그럼 0이지 뭐. 그 다음에 얘가 1이 4개고 2가 2개니까 8이 또 나올 거고 3, 2, 3도 1, 2개에 2, 3개니까 8 나오고 4, 0, 4도 0, 4개, 1, 0개, 2, 4개니까 다 더하면 8 나오겠지. 그치? 이런 경우의 수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자리가요. A1, A2, A3 해서 A8까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1만 8개 있는 거니까 1, 8개를 여기다 쫙 해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1이 8개면 1, 1, 1,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맞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0이 1개, 1이 6개, 2가 1개라고 치면 0 1개 있고요. 1, 1, 1, 1, 1, 1 하고 2가 이렇게 1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A1부터 A8까지 중에서 누가 0을 갖고 누가 2를 갖고 누가 1을 가질지를 결정하려면 얘네들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이 6개 있으니까 600분의 8팩이죠. 그치? 그러니까 600분의 8팩이니까 8, 7 곱해서 56까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 나는 얘를 조합으로 계산해서 8개의 자리 중에서 0 들어갈 한 자리랑 그럼 남은 7개 중에서 2 들어갈 한 자리를 골라주기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조합으로 계산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그 0이 2개 있고요. 그럼 0, 0, 1이 4개 있고요. 1, 1, 1, 1, 2도 2개 있으니까 2, 2 얘네들도 누가 어떤 자리에 0이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 2가 들어갈지 결정해야 되니까 얘네들 또 배열하겠지.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계산 땅땅땅 해주시면 얘네들이 다 더해질 거고 그랬을 때 결과는 1107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계산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버리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레벨 3가 아마 좀 더 어렵죠? 앞에에 비해서.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일단 1단원에 레벨 3 3문제를 다 봤어요. 우리가 한 2분만 쉬었다가 풀수록으로 좀 들어가 볼게. 알겠지? 네.
포켓으로. 윤진아, 약 줄까? 응? 너 마라탕 먹었구나. 빈소에 커피 마셔서 위가 아파? 원래 좀? 야, 밥 잘 먹어야지. 아기자기하지 않니? 응, 어차피 빨아야 돼. 잠깐만. 두 개 먹어요? 아니, 하나는 아니 갖고 있어. 여기 1회 1, 2 정돼 있어. 근데 너는 왠지 하나 먹어도 될 것 같아. 소야처럼. 연진아, 너 학원에서 그거 잘했어? 뭐요? 뭐 반편성 뭐 테스트인가 뭐 한다며. 학원 그거 적당히 잘. 적잘? 네,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 너 그거 인터뷰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내가 불렀어. 웃으면 안 되는데. 병원 내일 가요. 야, 이거 너무 야, 봐봐. 이렇게 본 거랑 이렇게 본 거랑 다르지? 많이 보네. 큰일 났어. 5층입니다. 드세요. 진통제. 치통. 제가 잘 먹어. 알약 잘 먹네. 오랜만에 자, 얘들아 한번 가보자고. 우리 앞으로 풀수록을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1차가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1일차, 2일차 막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 1차에 맞춰서 숙제도 나가고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10번이랑 아닌데 10번이랑 13번 문제 두 개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0번이랑 13번이에요. 쌤, 그 답지 음. 팔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이 답지는 그 빠른 정답밖에 없더라고. 정답 채점은 할 수 있는데 해설이 없어요. 파일론.
쿠키 좋아해요. 뉴진스. 그래요. 나의 초코칩 그거 있잖아. 선생님, 거기서 4점짜리밖에 없어요. 그 3점짜리도 있어 앞에. 쌤이 그거는 숙제로 내주는 거.
어떻게 있어? 쌤 어디까지? 1일차요. 하루차. 하루차. 1일차. 아니 쌤이 몇 문제 골라서 하지. 재질 별로예요. 재질이 별로야? 지울 때. 아 그래? 그 출판사가 어디니? 기상? 전화번호 있을 거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봐. 민원 한번 넣어봐. 지금요? 나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아? 왜요? 나는 아이패드에 풀 거야. 이게 야. 이래서 해주세요. 아이패드. 이래서 남 놀리면 안 된다니까. 놀리니까 아프잖아. 자꾸. 쌤 진짜 병원 가세요. 진짜 심하지? 오늘 가요. 거기서 왜 지금 가세요. 아까보다 더 봤어? 병원도. 근데 왜 짝? 그러면서 아프대. 눈이 짝짝이야? 여기가 작아졌지 지금 여기 부어서. 아, 쌤 눈이 매력 포인트인데, 그치? 작아졌네. 안 되는데. 아니 여기 눈 작아졌어? 사실 병원 언제 가요? 여기 부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작아지지. 병원 언제 가요? 그렇게 티 안 나요. 병원 내일? 오늘 가요. 오늘 닫았을걸? 주말에는 그거예요? 응급실 가야 돼요? 가요. 아프다고. 이멀전시한 거 같지는 않아서. 내일 정도. 여기 영상 별로예요. 저 아이패드에 풀래요. 환불해주세요. 환불은 저기 데스크 가서. 두 문제 풀었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데스크에 한번 부원장님께 한번 여쭤봐. 부원장님한테 이제 저기요, 나한테 하듯이 저기요, 저기요, 환불 좀. 수연아 상담실로. 아니 그 사람은 말로 때리기 때문에. 너 그 한번 환불 받으려면 한 1시간 반 얘기해야 된다. 갑자기 종이 펼친다. 수연아, 이게 너가 준비해야 되는 컬인데. 그래서 쌤 부원장님이랑 좀 조심해야지. 원장님만 디스하기로 했기 때문에 쌤 부원장님이랑 말 길게 안 해요. 짧게 해도 길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건 편집. 원장님이랑은 지금 엄청 부었나? 원장님 코만해졌나?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 원장님 코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원장님 코만해지려면 이게 거의 얼굴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드셔야지. 술로도 쉽지 않아. 여기
여기도 뭘 채워 넣어야 돼. 표정을 짓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게 가능하냐? 해요. 해봐. 안 아파요. 아니, 그 해봐. 한쪽으로만 웃어봐. 그게 가능하냐? 안 되지? 내가? 너 너무 아프다, 진서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 내가 진석이 처음 그 고2 때 맡을 때 광대뼈 수술했잖아. 술 먹고 불러서 아 혼자 불러서 방학 때 혼자 작가잖아요. 야, 그냥 수술했잖아까지만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뭐하러 얘기해? 어? 부산이 풀어줘요. 어? 빙밖에 넘어진 거야. 아니야, 핑팡길이 아니고요. 계단에서. 계단에서. 아빠 넘어졌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단이 너희들 을지로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있는 거 알지? 야, 뭘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런 데 있는 거 알지? 했는데. 뭐야? 그런 데가 뭔지 말도 안 했는데. 웃지 마. 나 이거 설명 아직 안 했지? 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지울 뻔했어, 이렇게. 야, 그래서 있잖아. 이럴 뻔했는데 지우면 안 되지?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을지로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인 데가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현관문이야? 그럼 보통 현관문에 들어가지. 그럼 여기 공간이 있지. 그 다음 오른쪽에 계단이 시작되지. 지하가 있으면 이제 계단이 시작되지. 그런데 말고 건물 자체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여기는 현관문이 따로 있어. 이렇게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어. 근데 이쪽에 지하로 가는 건 여기 없고 여기 지하로 가는 게 따로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계단이 시작돼. 어떤 건물인지 알지? 근데 그 계단이 이렇게 생긴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계단이 있어. 가끔 오래된 건물에. 좀 극단적이긴 한데 가끔 오래된 건물에 계단 경사 뭐야? 이런 데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거의 낙하지 쿵쿵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시작돼서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 줄 알았어. 여기 바로 계단이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문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가자 하고 그냥 풀었어. 진짜로 진짜 갔네. 야 가자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내가 그 구급차에 실리기 전에 누워서 깨보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깨었는데 하늘이 보이고, 이때가 새벽 한 4시였거든요. 이런 얘기 좋을 게 없는데 교육적으로. 앞으로 조심하고 재밌잖아요. 앞 잘 보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여기 낙하하자마자 쌤이 기절했어요. 진짜로. 광대로 떨어졌거든. 그냥 이렇게 해서 광대로. 야, 이게 높이가 상당해. 거의 수직 낙하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여기 이렇게 가는 순간에 여기서 우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야, 일반 이 정도 계단이었으면 쾅쾅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이렇게 술 먹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훅 그냥 거의 거치지 않고 그냥 훅 진짜 훅 갈 뻔했다. 훅 가는데, 아무튼 훅 가고 나서 광대는 골절이 돼 있었고 코피가 계속 나고 있었고. 이런 얘기 좋을 게 없는데. 제가 앞으로 문을 당겨야겠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런 조언. 뭐 당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가 아팠고, 그게 근데 왜 갑자기 다시 붓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술했는데. 부작용? 성형수술이냐? 근데 성형외과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일반 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 말고 그 고대병원 큰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손흥민이랑 같은 시기여가지고 조롱 많이 당했습니다. 막 손흥민 따라하냐? 그래서 따라했겠냐? 그래서 아니 이거 왜 48 위에다 썼어? 자 얘들아, 그럼 볼게. 자 계속 볼게요. 자 10번 먼저 보시면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 그러니까 A, B가 남학생이고 남일, 남이가 추가로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학생도 4명인데 C를 포함했기 때문에 C가 여학생이고 여일, 여이, 여삼도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총 4명, 4명씩. 그런데 C라는 친구가 절대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C는 남학생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 그치?
양옆에 남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남학생이 있으려면 AB가 분명히 이웃하고 있을 거니까 AB 집단과 남일 사이에 있거나 AB 집단과 남이 사이에 있거나 남일과 남이 사이에 있거나 그치?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AB 집단과 남일이 있으면 남이, 여일, 여이, 여삼이 따로 있을 거고 얘네가 묶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웃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한 그룹이고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 총 5명의 사람을 원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AB랑 남일의 자리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가 이웃하지만 지들끼리 자리 바뀔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AB 남일, BA 남일, 그 다음에 남일 AB, 남일 BA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니까 4가 곱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96이 되고요. 얘 똑같이 남일이 남이로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96까지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 집단과 AB라는 묶음 집단이 또 밖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이어서 4팩토리얼 원에다 배열하면 그 다음에 남일과 남이 자리 바뀔 수 있고 A와 B의 자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4를 곱해서 96 곱하기 3으로 일단 288이 나오실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볼게요. 요즘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이웃에서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1, 2, 3, 4, 5, 6 중에서 곱해서 12가 되는 건 2, 6과 3, 4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2와 6이 이웃해선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서 3과 4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돼요. 그럼 봐봐. 2와 6이 이웃한 경우를 A라고 하고 3과 4가 이웃한 경우를 B라고 한다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교사건이죠. 그치? 자, 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누구랑 똑같니? N, A 합 B의 전체 여.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A랑 B를 합친 거의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A, B 합한 걸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NA랑 NB를 더한 다음에 NA 교비를 빼주시면 이게 NA 합 B잖아. 그치? 그럼 NA는 뭐니?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죠. 그러면 원에다 배열할 건데 2랑 6을 이웃시켜 놓고 자 1, 3, 4, 5를 이렇게 두실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4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2와 6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서 48 나와요. 괜찮지? 당연히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도 똑같으실 거니까 48이 나오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라는 거는 2와 6도 이웃하고 3과 4도 이웃한 거니까 이렇게도 이웃한다라고 보시면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3팩토리얼 배열하고 그 다음 2, 6 자리 바뀌는 거, 3, 4 자리 바뀌는 거 이를 2번 곱해서 24가 나오시면 얘가 교사건이 되겠지. 그래서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겹치는 부분 뺄 거니까 72가지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를 그냥 원에다 배열하는 거잖아. 따라서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겠죠. 따라서 120에서 72라는 사건의 개수를 빼주면 48이 우리가 원하는 답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게. 자, 오케이. 자, 이게 일단 13번이었고 다음으로 우리는 몇 번을 쌤이 추가로 좀 시켜볼 거냐면 자, 16번이요. 꼭지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꼭지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꼭지점. 점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점.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겹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얘지 하얀 색깔로 자, 이렇게 되면 꼭지점 공유하나요? 네. 여기랑 여기 공유하죠. 이렇게 되면 꼭지점 공유하나요? 네, 여기 공유하죠. 그 뜻이에요. 얘랑 얘는 꼭지점 공유하나요? 안 됐냐? 웃지 말라고요. 웃겨. 한쪽으로 연습하세요. 저도 비대칭 생기고. 저 거기 한번 눌러봐도 돼요? 되겠냐? 푹 들어가. 이거 궁금해요. 쌤이 해봐요.
염증 생겼으면 말라고 하네요. 한번 눌러보면 안 돼요? 그럼 나도 거꾸로 눌러볼게요. 서로 광대 누르는 거야? 어? 짜증. 여기 들어가 있을 때 키. 그럼 안 되죠. 리뷰 안 날게 맞아가자. 아니 괜찮아. 그 시간 제한 없이? 그래 그래. 이거 하면 기절할 때까지 한번 때려주고. 누가 먼저 기절하나? 미친놈. 마인드가 나랑 저걸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 그러면 살살 툭 하면 이렇게 아프다고요. 살살 하겠다고요. 해봐요. 닥치세요. 또 꼬리 들어야겠다. 요즘에 차가워졌어. 쌤차 줄여서. 조용히 하고 문제 푸세요. 햄스터. 집에. 28번도 푸세요. 반응. 사실 그렇게 캠핑. 그치. 8분. 쌤, 네. 9분 남았는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을. 저거 다 해요? 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 닥치시고 16번이랑 28번을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눌러봐요. 얼굴. 아, 아니 한 손으로. 원숭이. 미안하네. 아 농락당하는 기분이다. 맞는데. 그거 해봐요. 찌른 쪽으로 민다. 해주세요. 아, 조용. 빨리 문제 풀어야죠.
잠깐만요. 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찾았는데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왜 안 되는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풀고 나서 느낀 건데요. 가운데 색을 미리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생각이냐? 가운데 색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일단 뭘 진행시킬 수 있냐면 그 문제 바로 해설 시작하는 거야.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고 총 9가지 색깔이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다 칠해야 돼, 9칸에다가.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둘 다 가운데는 못 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사각형은 모든 사각형과 다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밖에 없죠. 누가 가운데 오면. 그래서 빨간색을 주인공 삼아서 빨간색이 올 수 있는 곳을 체크를 해보면 가장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회전하면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다 같은 자리예요. 그치? 돌리면 다 가장자리일 거 아니야. 따라서 얘나 얘가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이 가장자리에 왔다고 치면 파란색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못 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한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왜? 이 빨간색 자리랑 얘는 꼭지점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에 파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왔다고 치면 자, 남은 자리는 빨강과 파랑에 의해서 전부 다 구분이 되는 자리죠. 그치? 그러니까 남은 자리 몇 자리야? 7자리여서 그냥 7팩토리얼 갈기시면 되죠. 이렇게. 그치? 뭐 가운데를 따로 볼 필요도 없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케이스도 2번으로 빨강색이 센터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어차피 얘는 똑같은 자리니까 회전하면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경우의 수는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여기는 못 오는 거야. 꼭지점이 다 공유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3자리만 올 수 있고 그럼 3C1로 하나를 골라줬어. 여기 만약에 이렇게 파랑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남은 것도 7개니까 여기에 이렇게 7팩토리얼 곱해지겠지.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8 곱하기 7팩토리얼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그래서 K는 그냥 8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쌤 고민은 그냥 가운데 색을 따로 정해줬을 경우에는 왜 더하면 같은 값이 안 나올까가 지금 좀 고민인데 그건 쌤이 조금만 혼자 더 고민을 해볼게요. 풀이는 이렇게 갈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8번까지만 일단 할게. 자, 얘들아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래서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5자리의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해야 돼. 얘들아 얘가 5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절대 배열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렇지. 앞에 0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맨 앞에 0이 오면 절대 5자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앞에 0은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 맨 앞에 0은 불가능. 그럼 5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대. 그럼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너희라면 이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가져가겠니? 한번 생각해 봐봐. 1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5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있을 거야.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결국 내가 하네. 자, 케이스를 분류할 건데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뭐가 되면 될까? 분류 기준이 1의 개수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야. 아, 내가 1이 몇 개 있느냐로 이걸 케이스 분류하기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의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1을 가장 많이 넣고 싶어. 1을 최대한 넣고 싶으면 1을 몇 개 고를 수 있어? 그렇지. 1을 3개 고를 수 있죠. 그런데 1을 3개 골라버리는 순간에 무조건 뭐가 결정되는 거야? 1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지, 자리가. 왜? 5자리인데 1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1, 3, 5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아, 1밖에 못 오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데 0, 1, 2를 중복을 선택할 거잖아. 그러면 1을 3개 쓰기로 했으니까 1을 더 쓰면 안 되죠. 그럼 이 자리에는 0 또는 2. 이 자리도 0 또는 2가 오면 되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4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 않을까? 1, 0, 1, 0, 1, 1, 2, 1, 2, 1, 1, 0, 1, 2, 1, 1, 2, 1, 0, 1 이렇게 4개 있을 거 아니야. 몰라, 나 너희만 보면 행복해서 그런가 봐.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1을 2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을 2개만 쓰자. 그러면 자, 1을 2개 쓸 건데 이때는 얘들아 계산법이 어떻게 되면 더 좋을까? 봐봐 얘들아, 이건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편하게 생각해봐. 너희가 1을 2개 쓰려면 어차피 1이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면 되지.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개의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는 거 몇 개야? 1은 같은 것이니까 그냥 5C2만 하면 되지 않아? 10이죠. 10이죠. 5개 중에 두 자리 골라서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10이야. 근데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4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을 일단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6개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심해줘야 되죠. 조심해줘야 되지. 왜 조심해야 될까? 왜 조심해야 될까? 맨 앞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자, 봐봐. 1이 맨 앞에 이렇게 온 경우야. 그러면 1이 이 자리만 못 오죠. 그치? 그러면 1 올 수 있지. 그러면 3C1로 1의 자리를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럼 뭐 어차피 3을 곱할 거니까 여기 이렇게 1이 왔다고 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긴 0 또는 2, 0 또는 0 또는 2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시겠지. 그래서 얘가 8, 3에 24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경우도 쉬워. 안 어려워. 만약에 1이 맨 앞자리에 안 온다고 치면 맨 앞자리가 그냥 2로 결정되는 거여서 쉬워요. 맞지?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2가 올 거야. 그러면 1이 오려면 자, 네 자리에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1, 1, 1, 1, 1, 1 이거밖에 없지 않아? 3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동의? 여기 1, 여기 1이 오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밖에 없잖아. 3개니까 3개죠. 자, 3개고요. 곱하기 만약에 1이 그 중에서 하나인 여기 이렇게 왔어. 그럼 이 자리에는 0 또는 0 또는 2개니까 2의 제곱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4, 3, 12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일단 그 36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 다음부터는 엄청 쉬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세 번째는 이제 1을 1개 쓸 거야. 자, 1을 1개 쓰는 순간에 우리가 뭘 걱정 안 해도 돼? 뭘 걱정 안 해도 돼? 그 이웃할 거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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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있는데 1을 하나 쓸 건데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됐어. 1이 맨 앞에 왔어. 그럼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치?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야. 근데 1이 맨 앞에 안 오고 4개 중에 한 자리에 왔어. 이렇게 4개 중에 한 자리에 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탕탕탕탕 남아있는데 여긴 2로 고정될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이 이렇게 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8, 4, 32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얘가 48가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을 0개 쓰는 경우인데 1을 0개 쓰게 되면 맨 앞에 2가 올 거고요. 탕탕탕탕 이렇게 있고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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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 오니까 그래서 16가지가 2의 4제곱으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그쵸?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1을 3개 쓰면 여기밖에 못 오고 0이 올 수 있고 0이 올 수 있으니까 4개야. 1을 2개 쓸 때가 아마 제일 까다로울 것 같은데 1을 2개 쓰는데 맨 앞에 쓰게 되면 3개 중에 한 자리에 1이 오면 되고 나머지 자리는 0이 0이 0이가 올 거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맨 앞에 안 쓰여진다면 2가 맨 앞에 쓰여져야 되고 1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밖에 없고 나머지 자리는 0이 0이니까 2의 제곱 채워주면 된다. 1을 한 개 쓸 경우에는 맨 앞에 쓰면 나머지는 그냥 2의 4제곱이 오면 되는데 맨 앞에 안 쓸 경우에는 2가 맨 앞에 오고 남은 4자리 중에서 1이 올 자리 하나를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또 0이 0이 0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 1을 0개 쓰면 2 하나 배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0이 0이 0이. 그치? 이렇게. 야, 그럼 계산하면 총 몇 개 나와? 64고 얘가 40이니까 104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숙제는 1일차까지만 일단 다 해오세요. 근데 숙제가 많지 않은 건 뭐야? 일단 시너지 40문제 또는 뭐 80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특은 없잖아 숙제가. 대신에 레벨 3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내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오늘은 마칠게. 안녕. 인사. 안녕. 오지 마.